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결혼이 곧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라고들 말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것은 달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마음 먹었을 땐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이한 현실은 다소 충격적이었고 그저 하루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남들처럼 결혼이란 것을 잘 해내지 못한 저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결혼이란 것을 한다고 했을까?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파혼을 한 이유는 참 어이가 없긴 합니다. 물론 전 남자친구와 갈등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시댁과의 끊임없는 갈등이었거든요.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오늘만큼은 부디 저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 같은 고민을 덜 수 있다면 좋겠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 집안 배경이 다르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셨죠. 그래서 결혼 준비도 부모님의 뜻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금전적 지원은 거의 없을 것이었고, 시 부모님도 그걸 당연히 여기시는 분위기였죠. 처음엔 이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춰 결혼을 준비하고, 예물도 최소한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결혼식의 규모와 형식을 놓고 직접 의견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결혼식 장소와 플랜을 보시더니 어딘가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죠. 이 결혼식은 좀 너무 거창한 거 아니니? 잠깐 몇 시간 치르는 건데 너무 화려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창한 결혼식은 사실 남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위하는 길이잖니? 너 하나를 뽐내기 위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결혼식을 한다? 나는 이건 좀 아닌 듯하다, 얘. 처음엔 그저 말씀 한마디 정도로 넘어갈 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중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쯤은 감안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남자친구와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부모님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인공이니만큼 저희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결혼은 분명히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찾아오셨고 결혼 준비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시며 이래저래 바꾸자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장부터 예단, 심지어 결혼식 후 신혼여행 일정까지 다 바꾸고 싶어 하시는 듯했죠. 좀 뺐으면 좋겠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우리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아들이 빛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 좀 빼자. 간단하게 하자고.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일 텐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지 그의 어머니도 답답했지만 남자친구와의 대화마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결혼식은커녕 결혼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이 더 커져만 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저는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엄마 앞에선 이상한 소린 안 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두 분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죠. 그런데 역시 제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꼭 결혼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치를 필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다소 신중하게 말씀을 꺼내셨지만 대화의 흐름은 결혼식을 생략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하듯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사실 너무 허리없이 깎고 잠깐 행사로 그 많은 비용을 쓰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소하게 하거나 아예 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요즘 흐름 같기도 하고요. 시어머니의 말씀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예식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결혼을 축하받고 싶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그 생각마저도 설득하겠다는 듯 덧붙이셨죠. 결혼식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돈을 잠깐의 행사에 다 쓰기보단 오히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결혼식을 올려봐야 그날 기분 좋은 걸로 끝인데 그 돈으로 실질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서요. 그분은 그렇게 결혼식 대신에 실질적인 투자 방향으로 돈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셨죠. 결혼식에 사용하려던 돈을 남편 될 사람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우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예비 신우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유명하다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의 비전과 사업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죠. 마치 투자 설명회를 듣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아이디어도 좋고 요즘 트렌드와 딱 맞아서 잘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큰 자본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 결과가 훌륭할 거예요. 사실 이 정도 가능성을 가진 사업은 흔치 않거든요. 지금 잘 준비하면 금방 자리 잡고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딸 사업이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회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단순한 결혼식이 아닌 가족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투자자가 되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의미 아니겠냐고 말씀하셨죠. 결혼식이야.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5년쯤 뒤에 사업이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뒤에 여유롭게 결혼식을 올리면 그때야말로 더 당당하게 멋지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혼인신고만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금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투자일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제안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혼식이라는 단기적 행사에 쓰기보다 이 돈을 가족의 사업에 투자해 예비 신우의 사업에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도록 돕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제안이 마치 이미 정해진 결론처럼 느껴지게 말하셨고 마치 정말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인 것처럼 저를 설득하고 있었죠. 당연히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셨고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누가 이 결혼을 유지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를 붙잡았지만 엄마는 아주 강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고 그리고 저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왔죠.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거쳐 저희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과를 통보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죠.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바로 그 다음날 말이죠.
회사 카페에 있다면서 저보고 잠시만 시간을 내라 하더군요. 마치 어제 파온 이야기는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다는 듯 너무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에 오히려 제가 놀랐죠. 마주한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이나 망설임은 전혀 없이 오히려 여유롭고 당당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는 꼭 알고 있는 무언가를 당연히 떠올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말이야. 어제 사돈이 그렇게 나가시는 게 좀 황당하더라. 그래도 마음 상한 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아, 있잖아. 솔직히 지금 결혼식이라는 게 꼭 필요할까?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천천히 준비하면 좋지 않겠어? 또 제게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실언을 해놓고 또 같은 말을 제게 하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네가 어린애야? 아니잖아. 어른이잖아. 네 부모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네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정말 강단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니?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결혼식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는 자리라는 듯한 시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덧붙였죠. 그러면서 자신의 딸 사업이 무척이나 밝고 가능성 있는 분야라는 듯 그녀는 자신의 딸이 마치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자랑스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하고 그 표현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듯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결혼식을 생략하고 돈을 투자해달라는 이 말이 이토록 뻔뻔하고 당연한 제안처럼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마치 궁금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덧붙였죠. 생각해봐. 5년 뒤에 더 성대하고 멋진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면 그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지 않겠어?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넌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어? 네 부모 말 들을 필요 없는 거라고. 들어주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어요. 분명 우리 쪽에서 파혼을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구걸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요. 저는 그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확 밀어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주변의 모든 시선을 끌어모으며 바닥에 들어 눕듯이 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바닥을 막 두드리며 미친 듯이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제 결혼 자금을 자기 딸한테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가족 같은 소리예요? 남이면서 예비 시댁이라는 이유로 제 돈을 빼앗아 가겠다니? 결혼식을 다 건너뛰고 돈만 빼간다고 하네요. 커피숍의 모든 사람들이 제 쪽을 향해 힐끗거리며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극적으로 소리쳤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안 했는데 제 돈을 자기 딸 사업에 넣자고 하네요. 가족이라고 하면서요. 저희 집과는 인연을 끊으래요. 아니,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이러는 건가요? 이거 지금 저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제안이 어디 있냐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순간 아이언실색하더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다가와 저를 조용히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도요. 제가 말하는 게 틀렸어요? 아니, 내 돈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해 놓으니 뭐라고요? 당신 딸? 아줌마, 미쳤어요? 정신 나갔냐고요? 아, 나 완전 돌아버리겠네. 나 진짜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돌아버리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으며 점점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속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린 것에 완전히 압도된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남자친구 어머니 쪽을 향해 진짜야? 라는 속삭임을 주고받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눈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죠.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나며 온 가게가 들리도록 쩌렁쩌렁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분 말로는요, 제 돈이 가족한테 가야 한다면서 결혼식도 하지 말래요. 그게 가족이래요. 이렇게 쪽팔리는 결혼을 제가 왜 해요? 커피숍은 순식간에 폭소와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의 과감한 행동에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방을 들고 쏜살같이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빙긋이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솔직히 그런 방식이 아니면 그들이 또다시 찾아올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끝을 봐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을 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끝이 났죠. 사실 남자친구의 동생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사업이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든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후회할 일이 될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한순간 스치기도 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가족이 되기도 전에 그들로부터 요구받은 일련의 부탁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가족이 되기 전부터 저희 결혼 자금을 남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 한번 뻔뻔함을 발휘하면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득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을 엎은 일은 참으로 잘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기억도 모조리 지우고 있습니다. 그저 남은 건 한 가지 교훈뿐입니다. 바로 귀신보다 무서운 건 결국 사람이란 것. 한번 뻔뻔함을 드러낸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거나 속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저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